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청도 답을 못 줬고 국토교통부도 어찌 보면 답을 못 줬는 거죠. 면밀히 따지면은 틀린 조항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외 어떤 사람도 광고를 못 한다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가장 논란이 됐던 제18조 2항 중개보조원에 관련된 이야기죠. 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변동된 사항은 기존 1번과 비슷한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까지는 같은데 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돼서는 아니 된다. 지금 가장 논란이 많은 아예 찝어서 얘기를 했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 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그대로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를,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섯 번째는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아무래도 1항이지 않을까 싶고 1번으로 넣은 것도 그 강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면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항에. 네. 근데 기존의 3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 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기존의 좀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직방 같은 어플에서 광고를 올릴 때 중개보조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까지 올려서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못하게 막았으니까 직방 같은 어플 측에서도 그런 시스템 없을 거고. 근데 이 내용이랑 3번이랑 뭔가 의아하게 느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 3번에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광고하는 거에 대한 제재의 의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광고를 해서 중개 행위를 원래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설 등록해야 중개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표시 광고를 하려면 그 구청에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 행위를 해라 이런 의미의 연장선 으로서 사무실의 사장님을 꼭 지칭하는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설 등록이 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를 지칭하는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면밀히 따지면은 틀린 조항인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면 1번에서랑 3번에서랑 내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본 표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존 조항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사실 기존 조항도 만약에 유권 해석이 아니라 글자만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만 광고를 할 수 있고 그 외 어떤 사람도 광고를 못 한다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중개보조원 하지 마라라는 금지 조항을 추가로 집어넣는 거죠. 그 뜻은 중개보조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즉 소공도 할 수도 있다는 뜻이 포함된 것 같아요. 왜 그러나 그러면 실제 기존 조항대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했을 때 처음에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뭐 소공대로 광고를 할 수 없냐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청도 답을 못 줬고 국토교통부도 어찌 보면 답을 못 줬는 거죠. 결국은 실생활에는 너무나 불편하다 보니까 이걸 유권적으로 해석해서 개업공인중개사 플러스 소공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중개보조원들도 사실상 광고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단속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개보조들까지 이제 광고를 한 게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개정 법안에서는 콕 집어서 금지 조항식으로 해서 중개보조원을 뺀 거죠. 제가 보기에도 이게 이 중개보조원으로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허위 광고로서 이 고객들이 피해 보는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들을 세세하게 넣은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개보조원의 책임이 크다. 그 전에 중개보조원들이 공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 중개행위에 개입함으로써 그런 중개사고나 이 거래 당사자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개보조원은 앞으로 중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항을 넣어버리면 그 전에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해왔다는 걸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는 만들 수 없고, 이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예 중개행위에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제일 큰 거고, 그 현장에 매물 보여주러 갈 때도 보여주러 가는 것까지는 사실 법적으로 오케이 하는 건데, 보여주러 가는 와중에 이 사람이 여기 주변 시세는 어때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답변하는 것조차도 중개행위로 본다 그러면 그것조차 안 되는 거라서, 이게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 국토교통부의 뭐 의지가 보이는 그런 조항들인 것 같아요. 이 공인중개사 개정안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조금 더 뭐 보완을 하든 혹은 추가적으로 같이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개보조원 관련된 그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서 다양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는 한 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 한 줄 포함한 게 다고, 그 이외에는 중개보조원 관련된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성의가 없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중개보조원은 딱 여기까지만 해라 이런 식으로 아예 법에 명시를 해놓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거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개공 혼자 근무한다 그러면 당연히 혼자 뭐 광고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못하게 되고 동시에 영업도 못하는 시장이 되면 그 훨씬 더 영업적으로 보면 편리하게 되고 더 경쟁에서 위에 쓰시기 때문에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개공 입장에서 직원을 한 5명을 두고 큰 규모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중개보조원이 당연히 뭐 일부는 뭐 영업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있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만 두어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긍정적인 것보다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조금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직원을 모집하더라도 중개보조원보다는 이제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를 모집하는 게 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난번에 Q&A 편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공인중개사랑 중개보조원의 차이가 없다, 그게 불만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개공 입장에서는 비슷한 조건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뽑는 게 훨씬 편하니까 내 이름으로 광고 안 올려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접 광고 올리고 직접 영업하고 알아서 다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그 전보다는 확연히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볼 때 좋은 취지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들의 네. 진로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개보조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동일한 그 채용 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소공들의 어떤 입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가 더 높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행위에 뭐 짧게는 몇 년, 뭐 길게는 10몇 년 이렇게 활동을 해오던 분이 이 8월 21일부터 바로 그만둔다거나 이런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켜볼 것 같아요. 어디까지 현실에 이게 접목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왜냐면 그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100에 대해서 정책을 냈다 이러면은 현실과 타협하는 부분이 막 뭐 60, 70 이렇게 타협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전혀 못하게 돼 있지만 대표자 이름으로 광고를 올려서 전화를 중개보조원이 받아서 중개행위에 개입하는 게 가능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아마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걸리지가 않네?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또뭐 네, 하게 될 거고. 근데 물론 그 절대량 자체는 중개보조원이 시장에 개입하는 양이 줄어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지금 진입을 하려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업을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꺼름칙하고 이러니까 그 수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당장 그만둔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럴 확률이 좀 많이 적을 것 같다. 네, 오늘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많은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